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선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의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첫 번째, 팩트부터 틀렸습니다. 내란 사태와 무관했던 계엄 선포 11일 전 여야는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3명 중 2명을 민주당이 1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걸로 합의된 점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청문회 일정까지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명색이 대국민 담화인데 팩트체크는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에 이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역사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 피의자인 적 있습니까? 역사에 한 번도 없는 일을 자행한 게 누굽니까? 이래서 내란 혐의 피의자 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따라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얘기가 파다한 겁니다. 12.3 내란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MBC 등 취재를 거부하고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자백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이 계엄령 선포는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 총리도 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김 전 장관 측 주장대로라면 사전에 계엄 건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무회의를 열었던 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탄핵 위기에 몰린 한 총리 측이 계엄 선포 건의를 사전에 알았는지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등 절차에 그대로 참여한 것인지 등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또 체포조 운용 계획은 당연한 계엄 사무라며 주요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그대로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술 더 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은 당연하고 문제 삼으면 반국가 세력이라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사실도 공개적으로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발표에도 헌법재판소는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재판관 후보자들의 발언을 예로 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미 헌재가 밝힌 입장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추천 정당이 어디냐와는 상관없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명을 하시지 않는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목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전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내일 이후면 탄핵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대통령 직무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정지 즉시 내란 혐의 당사자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혼돈과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TV 토론을 하던 모습, 그때는 어리둥절하고 황당하기만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현재를 알려주는 복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우기고 MBC를 찍어 누르던 그 모습은 더 큰 폭력과 강압이 발생했으리라 예상했어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일본의 이익에 위해 행동하던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서도 결국 뒤통수만 맞고 외교 참사로 국격을 실추시켰습니다.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썼고 온갖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된 관조공사가 있었으며 미국으로부터 실수군으로 도청을 당하면서도 그런 일 없다로 강변했지만 그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속도로를 장모 소유 토지와 소재한 곳으로 틀어서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배우자인 김건희가 대통령 전용기로 지인을 태우고 해외대회를 돌아다녀도, 그리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윤석열은 김건희가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 옹호해준 KBS 앵커를 과감히 사장으로 임명하는 조폭형 의리도 친히 시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며 본인 생각과 다르면 대화와 소통은커녕 수사권을 휘둘렀습니다. 왕자를 자기 손에 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김영선이는 해줘라 라는 대통령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발표한 것도,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사당을 침탈시키는 것도 모두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위헌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며 나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신은 있는 겁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느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느니 아직도 내란 행위에 반성하지 않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갖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두 주장도 서로 모순적입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대통령에 준할 만큼 권한대행을 인정한다면 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까? 이미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식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로지 조직적 이익만을 앞세우니 앞뒤가 맞지도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 때보다 엄중한 연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내왔던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청문 결과 과거 25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을 때는 사실 뭐 부동산 투기니 주가 이런 걸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투명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공직자들의 투명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제가 4번째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했는데 김복형 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오늘 한 3분도 그러한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가 그만큼 투명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행정처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많은 고뇌를 느끼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수처장. 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이미 규정이 돼 있고 오늘 아침 모든 일간 신문을 보더라도 NNL에서 북한을 유도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외환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내란 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공수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내일 그 소환 시간 이전에 그 공수처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지금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안 내주시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 기본 입장을 법절차에 따라서 말씀드렸고 하실 그 거죠?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꼭 뭐 정해진 방침은 없지만은 절차에 따라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어떤 긴급한 사안이고 또 엄중한 사안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 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공수처장을 계속 추궁했지만은 근자에 와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언론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외환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한남동 공간에 1시간이라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자진 출두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공수처로 가느냐, 헌재로 가느냐, 홈쇼핑 즐기듯 윤석열의 이런 작태는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안 나오면은 거듭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내일 그 10시로 정해져 있지만은 저희들은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더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내일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가 무속공화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무속 속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살아가는데 이거 보십시오. 건진법사, 천공스승, 풍수교수, 보살장군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년부터 윤석열의 운이 좋아진다. 석 달만 지나면 끝난다. 이것을 믿는 윤석열, 김건희 이분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이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계셔서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한홍 찐윤 중에 찐눈 의원하고 풍수지리학 교수가 기업인 한 사람과 골프를 칩니다. 그 풍수 교수가 말씀합니다. 내년부터 윤석열의 운이 좋다. 천공스승은 100일만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이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 영부인이 할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는
이게 뭡니까? 헌법재판관 제가 3번 해보니까 하자가 없어요. 물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국회에서 인준해서 보내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은 임명하겠다? 언제부터 여야 합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합법적으로 우리 법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감사원장 등 법원행정처장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회계망측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저하고의 관계가 있는 한덕수 OECD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드렸습니다. 저하고 막역한 친구이지만은 저는 인간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우정을 지켜서 막아야 되는가? 그러나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인 대행도 무속의 지대한 전문가입니다. 미술계의 큰손으로 김건희, 최은순 여사와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역술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법부, 감사원, 공수처, 법무부, 법제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세울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 외환 수계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되고 세계적 국민적 시대적 요구인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서 그 헌재에서 탄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속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정을 버리고 애국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